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채널 다정한 의사 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한 번쯤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명절 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최봉춘 원장님을 모시고 명절 증후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수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도 끝나고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추석이 그냥 즐겁기만 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즐겁지만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명절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정확하게 이 명절 증후군은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독특하게 이 명절이 있고 그런 명절로 인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이 많이 증가하더라. 그 원인이 벌써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집에 갔다 오셨어요? 집이 어디세요? 저는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요. 집에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명절 그러면 집을 찾아가야 되고 또 부모님도 오고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고 또 뭐가 있죠? 가면은 또 많은 집에서 또 제사도 지내야 되죠. 차례도 지내는데 가서 반가운 사람 보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하면 누군가가 또 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힘든 사람 또 그리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못해 과식을 하죠. 많이 먹죠. 칼로리가 막 올라갑니다. 네. 근데 또 얘기하는데 좋은데 또 안 좋은 얘기를 하죠. 그 많이 듣는 얘기 있으시죠? 시집 언제 가니?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시집 가고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애는 언제 낳느냐, 또 한 사람은 애가 공부 잘하느냐, 가면 오히려 얘기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 쌓여갖고 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이제 명절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런 명절 증후군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했더니 무려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명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거나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밤에 이제 명절 때 밤에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오고 자고 나도 굉장히 개운찮다. 또 굉장히 예민해서 조금 누가 건드려도 짜증내고 싸우려고 그러죠. 또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소화도 안 되고요. 또 더부룩하죠. 숨이 막 차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서 온몸에 막 열이 막 오르고 입도 마르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깜짝깜짝 놀라고요.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고 또 어깨, 허리, 통증, 무릎 여러 가지 막 쑤시고 아파. 별 군데가 다 아픈 거예요. 또 목이나 이런 명치 같은 게 항상 꽉 막힌 증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명절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릿속을 싹 하고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명절 증후군은 질병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가장 많은 증상을 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명절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시댁에 갔을 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두통, 머리가 아파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명절 증후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화병이 생겨요. 말은 못하고 이런 거. 물론 요새 많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이 두통이 많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자분들은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어깨도 아프죠. 팔도 아프죠.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그 유명한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이라는 게 여기 손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대가 지나가는데 많이 쓰게 되면 여기에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 손목 통로 증후군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어디 오래 차 타고 1시간만 타도 힘든데 이런 정체가 되면 몇 시간씩 타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죠, 목 아프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관절도 더 많이 심해지고 허리가 아파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 정신적인 병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병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런 질환들 조금이라도 예방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명절 증후니까 명절을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그럼요. 명절 안 하면 되죠. 네. 그러나 이 지구인 한국에서 우리 그쵸. 부모님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조상들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또 우리도 잘 모시듯이 또 없애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명절을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런 명절을 잘 순환을 시켜야겠죠. 명절 때 과도하게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죠. 그쵸, 옆에 맞습니다. 이제 일을 갖다 같이 나눠서 한다든지 옛날에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다 했지만 이제는 다 자식들도 모여서 같이 나눠서 일을 나눠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일 자체를 너무 이제 크게 하지 말고 좀 간소하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서로의 나쁜 그래서 예민한 부분들은 서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남을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이런 풍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명절이라는 게 서로 보고 즐겁고 편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이 되고 안락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한다면 명절 증후군의 가장 큰 예방책이겠죠. 그렇죠. 맞네요. 아직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tou치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할 때는 좀 더 쉬어가면서 일을 하고 뭐 손목 같은 것 많이 다치지 않게 좀 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은 일도 좀 줄이시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릴락스하고 우리 명절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어떤 좋은 생각,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은 다 끝났으니까 막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스트레칭도 하고 몸을 움직여주고 좀 더 운동도 해서 몸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스트레칭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아까 지금 엘보라든지 손목, 어깨 이런 것도 스트레칭도 해주고 잘 운동을 해줬다면은 이런 것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아팠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치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 목이나 허리, 손목 같은 부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예방을 하고 후유증이 없이 지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이러한 명절 증후군 극복하고 조금 더 즐겁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태까지 얘기한 방법은 이제 예방하고 가볍게 네. 분해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어깨 팔이 쑤셔갖고 일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병원에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죠. 목이라든지 어깨 이런 것들은 많이 뭉치고 그랬다면 이제 근육에 맞는 이런 교정을 해주는 도수치료 같은 걸 한다든지요. 여러 가지 근육을 풀어주는 신경치료 같은 것도 살짝 받으시면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드시다면 영양주사 같은 거, 영양치료요법을 해서요. 몸에 어떤 윤활유라는 걸 충분히 해서 몸을 갖다가 빨리 회복시키는 이런 영양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회복과 영양치료 그리고 이런 통증이 있는 건 통증에 대한 이런 신경치료, 염증치료 같은 거 더 나가서 약물도 좀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동안 아팠던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회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절 부분은 관절에 대한 약,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에 대한 신경치료 이런 것들을 초기에 빨리 받으시면
얼마든지 명절 증후군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요. 빨리 일상으로 들어가서 또 일상에서 그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명절 후유증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원장님과 같이 명절 증후군, 명절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다음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만 저희 여기서 인사 한번 드려볼게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